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주가 보셨나요? 2026년 1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104세 9,500원. 드디어 15만 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숫자인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이 기세가 정말 무섭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타야 할지 아니면 이제 꼭대기니까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숫자가 삼성전자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100조 원 클럽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면 어떨까요? 모두가 고점을 걱정할 때 진짜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준비한 2026년 대반전의 시나리오를 이미 계산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신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이야기꾼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14만 원 중반대를 돌파하면서 역대급 기록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TSMC의 독점 구조에 균열이 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2026년만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영업이익 100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글로벌 큰손들이 지금 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자산 지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삼성의 20만 원 시대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신호탄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삼성의 강력한 경쟁자 TSMC 이야기예요. 사실 그동안은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2026년 지금 TSMC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유는 바로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이죠. 세미애널리시스 같은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의 반도체 생산 비용이 대만 본토보다 무려 2.4배나 비싸다고 하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5나노 웨이퍼 한 장 만드는데 대만에서는 6, 700달러 정도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16,000달러가 넘게 드는 거예요. 인건비 비싸죠. 자재비 비싸죠. 거기다 공장 짓는 속도까지 느리니 TSMC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결국 TSMC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칩 가격 인상입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첨단 공정 가격을 10% 가까이 올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를까요? 맞아요. 바로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큰손 고객들이에요. 애플은 아이폰 칩셋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연간 이익이 수조 원씩 깎이거든요.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이 TSMC가 가격 올린다고 네, 형님들 고생하시니까 우리가 다 낼게요. 이럴까요? 절대 아니죠. 이때 이들이 찾는 대안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지금 텍사스 테일러 공장과 한국의 평택 라인을 중심으로 TSMC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세컨 소싱 전략이라고 불러요. 위험 분산을 위해 삼성에게 물량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특히 삼성의 3나노 GAA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이 정도면 TSMC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인식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건 TSMC가 1등 지위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해외 공장을 늘린 게 오히려 삼성에게는 거대한 수주 기회의 문을 열어준 꼴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닌텐도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이미 삼성의 손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이들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 물량이 삼성의 통장에 얼마나 꽂히게 될지, 이제부터 그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앞에서 TSMC의 몸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삼성에게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에이, 아무리 비싸도 쓰던데 쓰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단골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김치찌개 한 그릇에 5만 원 받을게요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이건 좀 아니지 싶어서 옆집 식당 간판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딱 그 마음이에요. 이때 삼성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바로 닌텐도와 테슬라예요. 먼저 닌텐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나올 닌텐도 스위치 2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대가 팔릴 효자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을 삼성이 팔라노 공정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팔라노면 옛날 기술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삼성에게 신의 한 수예요.
이걸 이미 본전 다 뽑은 중고차에 비유해 볼게요. 새 차는 할부금 갚느라 돈이 계속 나가지만 할부 다 끝난 중고차는 기름만 넣으면 달리는 대로 다 수익이잖아요. 삼성의 팔라노 라인이 딱 그래요. 이미 예전에 설비 투자 다 끝났고 이제는 찍어내기만 하면 남는 장사거든요. 닌텐도가 이 라인을 풀가동시켜주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가만히 앉아서 노다지를 캐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테슬라라는 거물급 단골까지 가세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삼성의 5나노, 4나노 공정은 테슬라 자율주행의 두뇌를 담당하게 되죠. 약 20조 원 규모의 이 계약은 삼성 파운드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동률을 단숨에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반도체 공장은요, 하루 유지비가 1억 원인 거대한 뷔페 식당 같아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음식은 차려놔야 하고 전기세,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요. 그런데 손님이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드는 재료비는 얼마 안 되는데 입장료는 그대로 다 이익이 되죠. 이게 바로 삼성이 누리고 있는 가동률의 마법이에요. 닌텐도와 테슬라가 식당 자리를 꽉 채워주니까 이제는 적자가 아니라 돈을 쓸어 담는 단계로 진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박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터지고 있어요. 요즘 AI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흔히 운영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기계 빌리는 값과 자리세가 10만 원이에요. 붕어빵 한 개 팔면 1,000원인데 하루에 딱 100개 팔면 똔똔, 즉 본전이죠. 그런데 소문이 나서 손님이 몰려와서 1,000개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값은 여전히 10만 원인데 매출은 100만 원이 돼요. 그럼 사장님은 하루아침에 90만 원을 버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가 이 붕어빵 사장님 같은 상황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들이 메모리 더 주세요 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삼성은 이미 갖춰진 공장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그게 다 순수하게 남는 돈이 되는 거죠. 특히 낸드 플래시까지 흑자로 돌아서면서 삼성의 금괴는 2026년 한 해에만 수십조 원의 현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의 진짜 마지막 퍼즐, HBM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하이닉스가 HBM3까지는 앞서갔던 게 맞아요. 하지만 2026년 현재 HBM4라는 새로운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왜일까요? HBM4부터는 집 짓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메모리 칩만 잘 쌓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 밑바닥에 파운드리 기술로 만든 두뇌 칩을 깔아야 하거든요. 이걸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하려면 옆집 TSMC에 가서 밑바닥을 사 와야 해요. 우리가 메모리는 만들 테니까 너네가 밑바닥 좀 만들어줘 하고 부탁하는 거죠. 하지만 삼성은 달라요. 삼성은 설계부터 재료, 조립까지 한 건물 안에서 끝내는 5성급 호텔 같아요. 1층 파운드리 팀에서 밑바닥 칩을 구워내면 2층 메모리 팀에서 그 위에 칩을 쌓고 3층 패키징 팀에서 예쁘게 포장해서 바로 엔비디아나 테슬라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턴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더 실감나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소풍을 가려고 도시락을 주문해요. 밥은 김간에서 사고, 김은 이간에서 사고, 단무지는 박간에서 사서 직접 비비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그냥 삼성 도시락 한 곳에 전화해서 최고급 재료로 한 번에 다 해서 배달해 주세요 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한 곳에 맡기는 게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일정하겠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바쁜 형님들은 바로 이 속도와 편리함에 열광하는 거예요. 칩 하나 만드는데 여기저기 들러서 협의할 시간에 삼성 한 곳이랑만 얘기하면 끝이니까요. 실제로 삼성은 이 원스톱 서비스 덕분에 HBM4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무섭게 추격하며 점유율을 40%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많은 분이 삼성은 덩치가 커서 느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처럼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결합이 중요한 시대에는 오히려 그 덩치가 엄청난 무기가 돼요. 파운드리 부서와 메모리 부서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야,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런 거 원한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맞춰볼까? 하고 바로 협의할 수 있는 건 오직 삼성전자뿐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이닉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삼성만의 초격차 시너지예요.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파운드리는 가동률이 꽉 찼고 메모리는 붕어빵 기계처럼 돈을 찍어내고 있고 HBM4는 한 지붕 시너지로 판을 뒤집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도대체 왜 하필 지금 HBM4라는 변곡점에서 삼성의 이 한 지붕 시너지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HBM4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살짝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HBM3E까지는 그냥 메모리 칩을 잘 쌓기만 하면 장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6세대, 그러니까 HBM4부터는 아파트맨 밑바닥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다이에 아주 복잡한 로직 공정, 즉 파운드리 기술이 들어가야 해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맞춤 양복을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는 원단은 기가 막히게 잘 짜지만 정작 바느질과 재단은 옆집인 TSMC한테 맡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손님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치수 제러 하이닉스 갔다가 가봉하러 대만 TSMC 갔다가 혹시라도 옷감이 좀 남거나 모자라면 양쪽 집에 전화해서 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하지만 삼성은 어떨까요? 삼성은 최고급 원단 공장도 있고 세계 최고의 재단사도 있고 단추만 전문으로 다는 장인까지 다 한 건물에 살고 있는 거대한 맞춤 양복점인 거예요. 1층 파운드리 팀에서 밑바닥 칩을 구워내면 바로 위층 메모리 팀에서 그 위에 칩을 쌓고 옆방 패키징 팀에서 예쁘게 포장해서 고객님 손에 딱 쥐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나 테크인사이츠의 분석을 보면 앞으로의 AI 반도체는 기성품이 아니라 커스텀, 즉 고객 맞춤형이 대세가 될 거라고 해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큰 손들이 우리 AI 모델에 딱 맞는 특수한 기능이 들어간 HBM을 만들어줘 라고 요구할 때 삼성은 네, 저희 파운드리 팀이랑 메모리 팀이 오늘 아침에도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끝냈거든요. 바로 설계 들어가서 한 달 안에 시제품 보여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국제전화로 TSMC 형님들, 저희 고객이 이런 거 원하는데 언제쯤 공장 비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을 때 말이죠. 이런 속도 차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져와요. 물류비 아끼는 건 기본이고요. 개발 시간은 단축되죠. 무엇보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내 탓이다 하고 미룰 일이 전혀 없어요. 삼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다 해주니까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삼성이 가진 통합 시너지를 보고 턴키 솔루션의 승리라고 불러요. 턴키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작동한다는 뜻인데 고객사가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삼성은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한 번에 끝내준다는 거죠. 이런 압도적인 편의성과 효율성 덕분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삼성과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자, 이제 단순히 삼성이 우연히 14만 원, 15만 원 주가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파운드리라는 엔진이 예열을 마쳤고 메모리라는 연료는 이미 꽉 찼어요. 그리고 HBM4라는 터보 부스터까지 장착한 삼성전자의 2026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울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엔진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이 불가능한 숫자일까요? 초단위로 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숫자예요. 그래서 삼성이 진짜 100조 원을 벌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이제는 확실한 가계부를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에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강력해서 DRAM과 낸드 가격이 15% 정도만 더 올라줘도 여기서만 약 40조 원의 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 삼성이 사활을 걸고 있는 HBM4 시장에서 점유율을 30%만 확실히 가져와도 20조 원이 추가로 보태져요. 그럼 벌써 60조 원이죠? 여기에 그동안 돈을 갉아먹던 파운드리가 테슬라와 닌텐도 물량으로 가동률을 회복하면서 흑자로 돌아서면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를 더 보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 20조 원에서 30조 원을 더하면 드디어 꿈의 숫자 100조 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과거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약 58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차원이 다른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 있고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현실적인 목표로 보이는 이유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성전자의 2026년 반전 드라마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첫째, TSMC의 비싼 몸값 때문에
삼성으로 넘어오는 보험 물량과 파운드리 가동률의 회복. 둘째, AI 수요 폭발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의 미친 이익 레버리지 효과. 셋째,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지붕 아래서 다 해내는 삼성만의 HBM4 원스톱 경쟁력이에요. 오늘 종가 104.500원을 보면서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나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리는 100조 원 시대의 지도를 미리 본 분들이라면 아마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을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어쩌면 나중에는 아, 그때가 정말 기회였지 라고 회상하는 지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남들이 다 위기라고 말할 때 삼성이 뒤에서 어떤 칼을 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칼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인사이트를 얻으신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삼성전자가 정말로 영업이익 100조 원을 달성하고 주가 20만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함께 지켜보자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생생하고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의 이번 성공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